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 시민이 직면하는 도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세계 시민이 직면한 도덕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예를 들면, 기아 문제 또는 난민 문제들이 있다고 했었고, 그리고 전쟁, 문제가 있다고 했고, 빈곤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이 모든 게 사실은 인권 침해 문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하자면 문화의 획일화 문제와 기후변화 와 환경 문제가 있다고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이어서 그러면 세계 시민이 이처럼 직면하고 있는 도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국가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는데요. 국가는 지구 공동체가 직면한 이런 도덕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이런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녀야 되는 주체인데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으로 다양한 공적 개발 원조를 하고 있는데 이 공적 개발 원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어떤 개발도상국, 속히 말해서 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의 경제 개발과 그리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제공하는 원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원조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 분야는 교육, 보건의료, 환경,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적 개발 원조 현황이 어떤 정도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생각 기르기인데요. 여러분들 214페이지 도덕 1 교과서입니다. 이거 같이 편 상태에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각 나라가 1만 원을 벌 때마다 얼마를 공적 개발 원조에 지원하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도 1만 원을 벌 때마다 얼마를 공적 개발 원조에 지원했는데요. 이거 어느 정도일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얼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권장하는 돈은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1만 원을 벌 때마다 얼마를 지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3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 원 벌 때마다 30원을 이제 다른 나라에 못 사는 나라들에게 지원하기를 권장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적 개발을 원조를 하고 있긴 한다고 앞서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작년에 1만 원을 벌 때마다 얼마를 지원했을까요? 이거보다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자, 우리나라는 14원을 했다고 합니다. 절반 수준밖에 못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긴 한데 아직까지 세계 각국의 어떤 지구 공동체가 닥친 도덕 문제에 대한 도덕적 실천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가가 노력하는 거 말고 유엔과 같은 어떤 국제기구에서 노력하는 점도 있는데 뭐 국제적 안보 문제 또는 경제개발 문제, 인권 개선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기관이 유엔 기관이죠. 그리고 이 유엔 기관 중에는 산하 기관이 있는데 유엔 난민기구, 유니세프가 같은 국제기구들이 여러 인권 문제나 아니면 난민 문제를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비정부 기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좀 내용이 잘렸는데 교과서 같이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비정부 기구들도 있는데 비정부 기구들은 인권이나 환경 아니면은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서 활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도주의적 목적은 말 그대로 인간 존엄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민간단체도 국제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특히
공정무역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공정무역은 뭘까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자, 공정무역은 말 그대로 착하게 소비를 한다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초콜릿을 1,000원 주고 사면은 사실 그 초콜릿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가 카카오 열매인데요. 이 카카오 열매를 생산하는 농민은 겨우 1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농민이 생산을 하고 이렇게 소비자가 이제 구입을 해서 먹는데 이때 이 중간업자인 초콜릿 회사와 아니면은 무역을 하는 그러한 회사, 그 조직이 140원의 이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다 여기서 가져가는 거죠. 여기는 많이 가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초콜릿 회사와 무역 조직은 또 생산비를 줄이고자,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생산비를 줄이고자 뭐 아동을 고용해서 카카오를 채취하기도 하는데요. 카카오 농장에서는 9세에서 12세가량의 아동들이 하루에 10시간씩 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무런 어떤 복지 혜택은 당연히 없고요. 농약을 치고 마스크도 없이 잡초 뽑고 그리고 긴 위험한 칼을 들고 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위험한 작업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더 적게 받고 그래서 착한 초콜릿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이거 공정무역에 해당되는데 여러분들 마트 가면은 공정무역 그 스티커가 붙인 어떤 제품들을 봤을 거예요. 이런 공정무역은 중간 상인의 개입 없이 이 농민조합과 그리고 이 소비자가 또는 구매자가 직거래를 통해서 공정한 가격을 이 생산자가, 이 농민들이 공정한 가격을 보장받는 그런 무역 형태를 의미합니다. 공정무역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실 공정무역 스티커가 붙인 어떤 상품들은 좀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농민들에게 적당한 어떤 노동력의 대가를 보장하고 그리고 돈이 남으면 어, 학교나 병원 등을 세우는데 사용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무역 상품을 많이 애용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지구 공동체가 직면한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단체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도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이 공정무역을 이용하는 것, 공정무역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노력은 물 아껴 쓰는 것, 그리고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 그리고 자원 재활용을 하는 것 등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회용품 줄이기 등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교과서를 넘겨볼게요. 그러면 지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지녀야 될 그런 관점은 지구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구 전체를 고려하는 지구적 관점과 그리고 여태까지 항상 얘기했듯이 나의 행동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의 행동이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책임의식을 지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공동선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공동선은 개인의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국가, 사회, 온 인류에 대한 좋음. 그러니까 나 개인이 좋은 게 아니라 인류에게 좋은 것, 그리고 국가에게 좋은 것, 그리고 나 사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서 그런 행동 등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그러한 권리를 보장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공동선을 지향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 존중하고 관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차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딱 한 가지만 보고 이번 시간 마칠 건데요. 비정부 기구들 중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비정부 기구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국제 엠네스티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지키는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린피스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나 해양 보전, 원시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노력하는 단체이고요. 그리고 국제 헤비타트는 안락한 집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이상을 가지고 시작된 비영리 국제 단체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락한 집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단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요, 세계 시민이 직면한 도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기구의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자세는 어떤 자세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대면 수업을 통해서 만날 건데, 일단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수행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